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다음 주 개최될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에 세계교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를 주제로 2주 동안 진행될 이번 총회의 주요 프로그램을 곽영신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 세계 5억 8천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140개국 349개 교단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부산에 모여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WCC 제10차 총회를 진행합니다. 30일 개회 예배로 시작되는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역시 예배입니다. WCC 총회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마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는 만큼 아침, 저녁 기도회를 포함해 모두 17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침 기도회 후에는 총회 주제를 성서를 통해 탐구하는 성경 공부가 이어지며 저녁 기도회는 교파별로 돌아가며 각자의 예배 전통에 따라 드려지게 됩니다. 총회 열흘 중 엿새 동안 오전 중에 진행되는 주제회의는 향후 세계교회의 사역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세계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총회 주제회의에서는 특히 WCC가 30년 만에 새로운 선교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로 정리될 선언문은 선교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안내서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 사회와 경제의 정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주제도 다뤄집니다. 오후에는 논의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 모두 21개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에큐메니컬 대화가 진행됩니다. 총대들은 에큐메니컬 운동, 여성, 환경, 한반도 평화와 신학교육 등 각자 관심 있는 주제별로 모여 세계교회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총대들은 또 WCC 총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회무에서 위원회별로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치릅니다. 총대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오후 시간 동안 일반 참석자들은 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과 전시회, 부대 행사 등 모두 20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기독교 곳곳의 사역과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위안부와 비전향 장기수 문제, 세계 선교, 국악 예배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사상 처음으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1월 2일과 3일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임진각과 도라산을 방문해 한국의 분단 현실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부는 광주와 제주로가 역사적인 장소인 5.18 기념공원, 4.3 평화공원 등을 돌아봅니다. 또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학의 밤 행사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와 교류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번 WCC 부산총회는 세계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이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를 향한 세계교회의 여정, 그 2주간의 대장정이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편 세계성공회 수장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WCC 총회와 대한성공회를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05대 캔터베리 대주교로 승좌한 저스틴 웰비 대주교 부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30일부터 나흘간 WCC 총회 전반부를 참석한 후 곧이어 대한성공회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990년 당시 로버트 런시 대주교가 대한성공회 설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 23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교회 일치와 화해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이번 방문에서 기도와 화해, 복음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대한성공회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캔터베리 대주교는 전 세계 165개 나라에 약 1억 명의 신자를 대표하는 세계 성공회 공동체 수장으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직책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인데요. 통계에 의하면 무슬림들의 수는 16억 명에 이르고 있고 영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보다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릴 신간은 이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만화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슬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는 것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현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그 가운데 22.8%, 약 16억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머지않아 한국의 무슬림 인구도 1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람 선교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슬람의 모든 것을 담은 만화 이슬람이 출간됐습니다. 만화 이슬람은 누구보다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인데요. 저자 유혜석 선교사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는 복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무슬림에게 전도한다고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면서 기독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슬람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과 그다음에 헌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교인들에게서 느끼는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유사점들 때문에 기독교에 실망했던 사람이 이슬람으로 쉽게 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화 이슬람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이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됐죠.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무슬림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슬람 선교는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정성을 쏟는다면 그 단단한 땅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만화 이슬람은 그 일을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일 농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묵상의 산에 오르라의 저자 토마스 왓슨은 이 시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밭을 갈지도 않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자기 성찰이나 말씀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묵상은 내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빛나게 하는 삶, 묵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에 서대문 부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장총회 총회실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문화관 건립에 서대문 부지를 제공하자는 총회 유지재단의 제안을 받지 않기로 한 특별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장총회에 제안했던 것으로 기장총회가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교회협이 건축비를 모금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장총회의 부지 제공 불가 결정에 대해 교회협 관계자는 다른 방법도 열려 있다며 다른 교단과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화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장총회의 배태진 총무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장총회가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북한 인권단체가 최근 2달간 17명의 중국 내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젊은이들의 모임인 링크의 박석길 정부전략부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7명을 포함해 올해 총 59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략부장은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 중 10%는 미국에 정착하고 나머지는 한국행을 택했다면서 먼저 온 가족과 제외한 탈북자의 비율은 40%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링크는 올해 탈북자 100명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 운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략부장은 지난달 말에 시작된 기금 마련 운동에 약 540명이 참여해 8만여 달러를 기부했고 이는 탈북자 30여 명을 구출할 수 있는 액수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집트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집트 카이로 와라 지역의 마리아 콥틱 교회에서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8살 소녀를 포함한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괴한들은 식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던 하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의 토마스 마우두 이브라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가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며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교회의 한 관계자는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집이나 교회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도훈련기관 CWM이 다음 달 14일과 15일 전북 완주군 바울교회, 18일과 19일에는 서울 오류동 수목원교회에서 전도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맨투맨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잘 알려진 요셉 슐람 목사를 초청해 예레미야 강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슐람 목사는 정통 유대인 랍비 대학을 졸업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산하 한국군선교신학회가 오는 29일 사당동 총신대에서 제13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자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예장통합 측 심영식 장로가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사랑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은 물론 낮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3도, 서울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 월요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